안녕하세요. 영철 CPA입니다. 오늘은 The Five Filing Tax Statuses를 배워보겠습니다. 샘플 먼저 볼게요. 어, The Filing Status는 템플이 맨 윗부분에 나와 있죠. 지금 샘플은 Married Filing Jointly예요. 이렇게 Taxpayer, Spouse, 그다음에 Social Security Number 나오고 그러면 Married Filing Jointly가 되겠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이 두 번째 그 DDDD 김씨 이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죽었으면 이렇게 맨 위에다가 deceased 그다음에 DDDD 김씨 6월 30일 2022년 이렇게 표시해서 파일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샘플을 볼게요. 두 번째 샘플은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married filing separately예요. 이런 경우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파우즈의 이름을 써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안 나오죠? 스파우즈 이름이 안 나오고 텍스페이어의 이름만 나오고 소셜은 두 개 다 써주고 이렇게 파일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서 그리고 실제로 한번 볼게요. 싱글의 경우는 자 어떤 사람이 싱글이냐? 가장 단순하죠. 싱글은 자 unmarried 그리고 legally separate 그 다음에 divorce 기준은 12월 31일입니다. 그 전에 unmarried거나 legally separate 되거나 divorce 되면 그 사람은 싱글 되는 거예요. 약간 디보스하고 약간 legally separate하고 약간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이 legally separate를 인정해주는 주가 있어요. 그 인정해주지 않는 주가 있고 그 legally separate라는 건 디보스 전에 너희들 separate 되었어 라고 법정에서 딱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legally separate라고 우리는 시험 목적상 legally separate 됐다 그러면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싱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주의할 거 있어요. 주의할 거는 뭐냐면 싱글이라고 하는데 그 결혼을 했지만 우리는 뭐 따로 살아. 그러니까 싱글이야. 이렇게 안 됩니다. 뭐 텍스 리터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싱글이라고 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리걸리 세퍼레이트 되거나 디보스 된 사람만 싱글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볼 건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이거는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 가장이잖아요. 한 집의 가장. 거기에 대한 크라이테리어를 한번 볼게요. 이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 자, 가장이라는 말은 unmarried예요. married면은 married jointly 있잖아요. 아니면 married separately로 구호해야 되니까 head of household는 unmarried고 그 다음에 그 household expense의 반절 이상을 지불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qualifying person이 있어야 돼요. 가장이라는 말은 혼자서 가장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이 qualifying person이 있을 때만 head of household라고 인정해줘요. 그 qualifying person은 qualifying child도 될 수 있고 relative도 될 수 있어요. 두 가지만 좀 볼게요. 하나는 싱글 페런츠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싱글 페런츠, 디펜던트를 가진 싱글 페런츠는 이 head of household예요. 가장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 그 연세 드신 부모님들 같이 안 살아도 연세 드신 부모님들 서포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More than half the support. 50%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활 능력이 없으신 분이죠. 그럴 때 이 서포팅 50% 이상을 서포트하면 이 이쪽에 퀄리파이니 펄슨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가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메리트 파일링 조인틀리를 볼게요. 메리트 파일링 조인틀리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리걸리 메리트 되면 되죠.
12월 31일까지 이때까지만 메리드 하면 그 사람은 리걸리 메리드예요. 이런 사람들은 되고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must agreed, must agree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난 그런 경우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음, 그, 한 사람이 나는 메리드로 못해. 안 하겠다. 사이가 안 좋아졌겠죠. 안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메리드 파일링 세블리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것도 안 하겠다. 한 사람이 나 이것도 안 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애가 있으면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아니면 싱글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anyway, 둘 다 어그리먼트 해야 된다는 거. 둘 다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사인해서 텍스 리턴 못 합니다. 좀 주의할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메리트 파일링 조인틀리는 가버먼에서 권장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퍼릿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텍스 크레딧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둘 다 조인트로 했다라는 말은 둘 다 책임을 져야 돼. 그 텍스 리턴에 대해서. 그 텍스 리턴의 accuracy 이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되면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둘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 텍스 나온 거 있죠? 그 텍스 나온 거 둘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 이 인컴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텍스 리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한 베너핏도 이 사람은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같이 베너핏을 받았으니까 같이 책임지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같이 파일을 했는데 어떤 텍스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오디시 걸릴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 두 사람 다 나는 하우스 와이프인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스파우즈가 다 해가지고 그런 건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다음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qualifying surviving spouse를 볼게요. 옛날 이름이 이 qualifying widow with dependent child예요. 2021년까지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qualifying surviving spouse로 바뀌었어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거죠. 스파우스가 죽은 거예요. 이 죽을 때 그 해까지는 메리드 파일링이나 메리드 세퍼럴리 할 수 있어요. 조인틀리로 또는 세퍼럴리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기 2 years after the year 스파우즈가 죽은 후 2년 동안을 이렇게 2년 동안 여기에 만약에 네가 이런 조건,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내가 qualifying surviving spouse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베너핏도 married joint, filing jointly로 하는 것처럼 줄게. 이런 뜻이에요. 특별 대우해 준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특별 대우를 해주냐? 2년 동안 너가 이 죽었을 때, 한 스파우스가 죽었을 때 결혼한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해야 돼요. 결혼을 안 해야 되고, 이거 가장 중요한 거, 디펜던트 차일드가 있어야 돼요. 차일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다음에 have the cost of maintaining your home 이거를 반절 이상 그러니까 생계비를 반절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qualifying surviving spouse로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럼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년이 지나고 아이가 있으면 그러면 head of household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죽었는데
내가 아무 애도 없고 우리 둘만 있었어요. 둘만 있었는데 스파우즈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싱글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다음에 메리트 파일링 세퍼럴리를 간단하게 볼게요. 메리트 파일링 세퍼럴리는 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텍스 리턴을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 따로따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텍스 라이빌리티 네 건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리걸 또는 퍼스널 리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경우가 많이 일어나냐면, 이제 한쪽이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뭐 돈을 함부로 쓰거나, 흥청망청 쓰거나, 뭐 비즈니스도 막 너무 위험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쪽 상대편이 불안하겠잖아요. 공동으로 하면 되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난 너하고 책임을 같이 공유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퍼레이트하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가지고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는 하나만 또 표시해 놓을게요. 그 한 스파우즈가 아이템와이즈 디덕션을 쓰면요. 다른 사람도 아이템와이즈 디덕션을 써야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두 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스탠다드 디덕션하고 아이템와이즈 디덕션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좋아. 아이템와이즈 디덕션을 선택하겠어. 그러는데 한쪽에서 나는 이거 선택할래. 이게 좋아. 그러면 이게 베너핏이 더블로 될 수가 있어요. 겹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야. 한 사람이 스탠다드면 다른 사람도 스탠다드. 한 사람이 아이템화이즈면 다른 사람도 아이템화이즈 디렉션을 써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